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영국을 제외한 세계 선진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경제가 반등할 움직임입니다. 각 나라의 이자율 인상으로 물가가 잡히면서 보이는 희망의 빛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심지어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말 그대로 세계 경제여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성장은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라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요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F-16과 같은 전투기는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의 3분의 2는 그달 받는 봉급으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봉이 1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이 무서운 사람들이 맥도널드의 매상을 크게 올려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지금도 하루에 500명 이상이 숨지는 코비드-19 비상사태를 5월 11일에 끝낸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5월 11일은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투표에 붙여서 당장 코비드-19 비상사태를 끝내기로 한 하루 전입니다.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백신 비용 지불 거의 안 합니다. 그러나 치료제, 팍스로이드 비용 부담은 커집니다. 반면 행정부는 낙태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정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악시오스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멤피스 경찰에 의한 운전자 구타 사망 사건으로 2명의 경관이 추가로 정직됐고 3명의 응급 요원은 해고됐습니다. 정직된 경관들은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2명은요. 전통적인 영화사 파라마운트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합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영화 배우 탐 행스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노화를 막은 젊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새로운 영화에 출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경제에 관한 보도를 보면은 2023년 한 해에 요즘은 뭐 하도 세계의 경제와 미국의 경제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고 이 같은 세계의 경제 전망은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도해드렸던 것과 방향이 좀 일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심각하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그런 정도의 경제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그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헤드라인에서 들으실 때 경기 침체는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경기 침체라는 것이 극복할 수 있는 정도냐 극복할 수 없는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살펴보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의 경제가 전부 중국, 러시아,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은 이제 많이 달려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중국이 크게 떠오르는 것은 세계 경제에 나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일보를 보니까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뭔가 그 에너지 값이 올라가서 엄청 고생하는 일반들의 스토리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일반인들의 경제 사정,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이게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이 영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아주 큰 덩어리 큰 경제 국가들의 전망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라고 리바운드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세계 경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것을 많이 겪었는데 기뻐할 일들이 생기고 있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흡하긴 하지만 반등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 한국도 올려야지 되고 유럽도 올려야지 되고 그 같은 이자율 인상을 지속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소비도 줄이고 해서 경기가 둔화됐는데 어쨌든 경기가 둔화돼서 이게 너무 힘든 침체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탄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상외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그 세계통화기금이 국제통화기금이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는 2023년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것도 빠질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 예측을 했는데 추정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나라가 이제 경기 침체로 힘들 것이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어쩌면 피할 수도 있고 경기 침체에 들어가도 견딜 수 있는 정도, 그동안 한 2개월 정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해서 보도해 드렸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라 저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 그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국제통화기금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큰 덩어리로 보면은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나아지면서 소프트 랜딩, 연착륙,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회복된다는 희망까지 가질 수 있게 됐고 유럽 경제는 더 행운의 여신이 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너무 추웠다가 더웠다가 뭐 바람 불고 홍수 나고 했지만 유럽의 겨울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해 겨울 따뜻했네라고 2022년의 겨울을 나중에 기억하게 될 겁니다. 2022년이 따뜻했다는 것은 러시아와 여러 가지 그 유럽이 에너지 그 관계, 수출, 수입 그 관계 때문에 그나마 따뜻해서 유럽은 각오했었던 것보다 겨울이 따뜻했기 때문에 경제가 나았다. 중국은 이제 코비드-19 전혀 그 0% 제로 그 코비드-19 정책으로 너무 어려웠었던 것을 지금 반등하는 준비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반등이 세계 경제에 왜 나쁜지. 미국 마켓 좋아라 하고 춤추고 있죠. 요즘에 유럽 마켓은 더 춤춥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은 세계 경제 성장이 2023년도에 2.9% 원래 얼마 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0.2%포인트 올려서 다시 그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1%가 될 것이다. 그래도 사실은 지난해는 3.4%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복잡합니다. 팬데믹 때 워낙에 힘들었었으니까 지난해 3.4% 증가했고 올해 경기 침체일 것이다. 심각한 했는데 2.9% 내년에 3.1%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올해 6.6% 2022년 지난해 8.8%였죠. 9%까지 갔었던 달도 있고요. 내년에는 4.3%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이것도 역시 얼마 전보다 약간 높여 잡았습니다. 1.4%, 내년에 2%, 실업률은 12월 달에 3.5%에서 올해는 내년에 5.2%군요. 아무튼 미국이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여러 가지를 쭉 분석해서 내놓은 것에 따르면 어쩌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보다는 경기 침체가 와도 큰 그 타격 없이 극복할 수 있다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중요한데 중국은 지금 2023년도 올해 5.2%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미국이 1.4% 성장하는데 중국이 5.2%. 그렇지만 중국은 너무 오랜 동안 막 10% 넘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약하기는 하지만 지난해의 3%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미국은 조금 지난해보다 내려갔는데 중국은 지난해 3% 경제 성장률에서 뭐 다른 해에 하던 거 3분의 1도 못했어요. 팬데믹 이전에. 그런데
올해는 5.2%. 그렇지만 중국은 또 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약한 것이 있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러시아요? 러시아도 그렇게 서방 세계가 제재를 하는데도 올해 0.3%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에는 2.1% 성장할 것으로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러시아의 경제도 성장하는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라 하지만 미국의 말이 통하는 국가가 있고 통하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면 뭐 몇십 개국이 어떤 때는 기권표를 던지고 그렇잖아요. 아직도 일부 나라들은 러시아 주변국들은 러시아와 뭐 어떠한 그 무역 거래를 해야지만 그 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올해 경제 성장률 미국보다는 훨씬 작지만 0.3%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경제 문제가 이제 완전히 뭐 끝이다라고 선언하기는 너무 이르죠. 그냥 이른 게 아니라 너무 이르죠. 12월 달에 미국 그 소비자 가격이 내려갔어도 그리고 이제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 자체를 연준이 2%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 에너지 값이 싸져서 그렇고 이 에너지 값이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중국과 러시아와 유럽 다 연결되는 건데 상품값도 또 좀 싸졌고 이건 이제 공급망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물건값이 너무 내려가고 하면 또 GDP 뭐 그 GDP도 내려가잖아요. 이건 또 별로 좋지 않은 게 되고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12월 달에 줄어들었습니다. 소매 판매와 특히 이제 산업 생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건 이제 선행 지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뭐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가장 그 경제에서 건강한 부분은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이 너무 건강하다는 것도 그다지 좋은 뉴스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도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더 빨리 원하는 때까지 잡힐 거야 하는 것을 연방준비제도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파악을 해야지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에 그 회의를 해서 이자율 같은 것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야 뭐 0.25%포인트, 3월 달에도 0.25%포인트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무튼 노동시장이 너무 좋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래의 감을 연방준비제도가 잡아서 이자율을 탁 미리 책정해 놓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은 되고요. 미국이 테크놀로지 회사가 많이 감원을 했어도 지금 실업률이 3.5%고 실업수당 청구도 3개월 반 만에 최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여전히 그 연간의 뭐 임금 상승이 5% 정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월마트도 발표를 했잖아요. 물론 월마트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만은 월마트 초봉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일하는 사람들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서 달라서 12달러에서 14달러로 올린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미국은 노동시장이 좀 강하고 임금 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정리가 돼야지 되는 것 같고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분명하니까 1년 이내에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이제 5% 이상 올라갔던 것을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은 세계 경제에 좋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중국이나 러시아 중심으로 묶여있는 국가보다는 그게 바로 세계 질서잖아요. 이념에서의 세계 질서, 경제에서의 세계 질서가 아직까지는 미국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좀 안정된다는 것은 세계 경제에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반등된다는 게 왜 세계 경제에 나쁜가? 이 점에 대해서는요. 이게 중국이 추가로 막 그 수출을 하잖아요. 이제 코비드 19에 대한 제재 같은 것도 끝내고 해서 물건을 막 만들어내니까 추가로 다른 나라에 막 싼 물건을 수출을 하면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국이 막 경제활동을 해서 그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유럽이 이번에 그래도 경제가 괜찮았던 것은 그해 겨울이 너무 따뜻했네, 참 따뜻했네의 이유도 있지만 중국에서 코비드 19 때문에 그동안 에너지를 수입해가는 것이 한 20%는 줄었기 때문에 그나마 에너지 값을 유럽에서 견딜 수 있어서 경제가 버텼는데 중국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에너지도 더 수입해가고 수입해간 에너지로 물건을 막 만들어서 값싸게 세계 시장에 내놓으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또 가스가 부족해서 지난해 겨울은 따뜻했지만 올해 겨울은 이제 돌아올 12월, 11월부터의 겨울은 춥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런 경제 반등은 그다지 현재로서는 세계에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서 러시아가 지탱되는 것 있지만 역시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이 에너지 값 때문에 완전히 지금 세계가 조각이 나서 북한은 러시아 편에 붙고 남한은 미국 편에 붙고 이게 남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중미에서도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뭐 우크라이나도 조금 양보를 하고 러시아도 체면을 차릴 수 있는 선에서 서방 세계와 마지못해 휴전을 하는 듯 하면서 휴전을 하고 마무리가 지어져야지만 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와의 그 관계, 무역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세계 경제도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은 지금 큰일 났어요. 영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좋기 때문에 미국의 과열된 노동시장, 중국의 뭐 에너지 수요 같은 것 증가, 러시아로 인한 에너지 위기 이런 몇 가지가 해결이 될 때 이제 세계 경제는 완전히 그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안정세로 돌아간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몇 개월 전보다 훨씬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단계에 왔다고 IMF의 보고서 분석에 그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내일 연방준비제도 뭐 당연히 0.25%포인트 이자율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 어떻게 3년 넘게 우리가 이런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었던가요? 어제였던가요? 제가 이제 복도를 이렇게 지나면서 동료들이 일하고 있는 오피스를 뭐 눈길이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봤는데 어떤 동료가 95 그 타이트한 마스크를 꽉 쓰고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 동료는 그게 편한 거죠. 마음도 편하고 뭐 여러 그 상황에서 저는 마스크 쓰는 것이 좀 호흡도 불편하고 굉장히 좀 아무튼 좀 편안하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당연히 써야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마스크에 대한 취향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3년 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3년 넘게입니까? 2020년 3년이네요. 2020년 1월 말부터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는 그런 일들이 아무튼 있고요. 바뀌니까 한번 또 쫙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 아마 지금 뉴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간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5월 11일에 코비드 19 비상사태를 끝내기로 하겠다고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통고를 했거든요. 왜 딱 그 뭐 5월 11일이냐 그리고 왜 의회에 통고를 하느냐 이것은 갑자기 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하면 너무 혼돈되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병원
뭐 보험회사, 약국 전부. 그러니까 원래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코비드 19 비상사태를 끝내기로 할 때는 60일 전에 하겠다 해서 5월 11일이 된 것이고 그 5월 11일이 바로 또 5월 12일에 어떤 일이 의회에서 벌어질 예정이었냐면은 공화당이 회의를 해서 뭐 다수당이니까요. 하원에서 투표를 해서 코비드 19 비상사태를 즉시 끝내는 기로. 그러니까 바로 그 전까지는 가능하면은 이 바이든 행정부는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비상사태 유지라는 것은 연방정부가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백신도 분배하고 백신을 사기도 하고 이젠 더 이상 비상사태가 아니면 정부가 백신을 사는 일이 없습니다. 백신을 지금까지 만들어 온 제조회사에서 당연히 값을 올릴 겁니다. 연방정부가 살 때는 여러 가지 정부라는 힘도 있는 것이고 연결고리도 있는 것이고 정부와 큰 대기업에 그리고 또 정부는 대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싸게 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백신 회사에서 당연히 백신 값을 올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워낙에 백신 많이 접종받는 것을 원했으니까 가능하면은 이걸 이제 그 늦게까지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뭐 공화당에서는 코비드가 무슨 뭐 지금 뭐 대단한 팬데믹이야 하면서 팬데믹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끝내라고 주장을 해왔었고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코비드 19 그 팬데믹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고 감기보다 약하다고 했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만일의 사태에 이 코비드 19에 걸려도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있는데 무슨 문제야. 한국 분들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유명한 사람 가운데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코비드 19에 걸렸을 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으로 치료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너무 이 핸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도 이제 90일에 한 번씩 이걸 갱신을 했습니다. 갱신을 했고 비상사태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이를 보면서 그런데 계속 새로운 변이가 또 나오고 90일 지나면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하니까 연장된 겁니다. 그리고 스탑할 때는 60일 전에 알리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알리는 일인데 지금 미국에서 코비드 19으로 110만 명이 숨졌습니다. 뭐 작은 나라 인구만큼 돼요. 110만 명이 숨졌고 지금도 하루에 날마다 50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첫 해, 두 번째는 뭐 심장질환 다음으로 어떤 때는 막 어떤 달은 그것보다 더 높이 사망자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 된 것도 있고 백신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항체가 형성되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팬데믹은 끝이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정부가 백신을 사지 않고 무료 테스트 없고 치료도 이제 본인이 받아야지 되죠. 그러나 오늘 일부 한국의 헤드라인 보면은 이거 뭐 테스트니 뭐니 본인이 다 비용 부담해야지 되는데 하는데 아마 그 번역 과정에서 미국의 실정이 잘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그 보험이 있으면 뭐 테스트 받고 하는데 크게 그 백신 접종 받고 하는데 큰 부담은 아마 없으실 것으로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제 팍스로이드 같은 경우는 팍스로이드가 비싸잖아요.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좀 크게 올라갈 것. 나머지는 뭐 코페이먼트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따라 붙습니다. 뭐냐면요. 타이틀 42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미국 남쪽에서 미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팬데믹 시대에 이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니까 팬데믹 저 사람들이 그 감염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걸 막아야지 된다 하고 딱 그 문을 닫았었는데 타이틀 42라고 해서 이 공화당이 팬데믹은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팬데믹 비상사태 당장 끝내야지 돼 라고 주장하면서도 타이틀 42는 유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하고 난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등등으로 온건한 민주당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는 뭔 소리래? 팬데믹이기 때문에 타이틀 42라는 것을 일단 명분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을 끝낸다고 하면서 타이틀 42는 끝내지 말라고 이건 뭔 모순이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은 원래 타이틀 42는 팬데믹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에 관한 것이었지. 어쨌든 타이틀 42 이제 오고 있는 그 난민 신청자 같은 사람들을 무조건 추방하고 하는 것은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것도 이 집행도 끝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난번에 벌써 끝내려고 하다가 법원에서 미국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딱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었고 또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판결에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어쨌든 판결 자체가 가짜다 이런 주장은 하지 않죠. 네. 일단 뭐 서로 의견은 다르더라도 그래서 이 팬데믹 이 문제는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코비드 19에 걸렸을 때 월터 리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나오다가 슈퍼맨 셔츠를 입고 나오려고 했다는 둥 대통령이 팬데믹 걸렸다고 앞에 병원 앞에 사람들이 막 서 있으면 또 대통령이 본인 좋아하는 팬들이니까 비서실장에게 당신이 나가서 저 사람들에게 초콜릿 줘 해서 초콜릿을 줬었던 적도 있고 그런가 하면 지금은 잊었지만 많은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그 양로병원에 계시는 그 부모님들을 1년 훨씬 넘게 못 보셨고 어떤 경우는 가장 기억나는 그 사진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그 문이 있는데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로 뭐 엄마와 딸이 됐건 아내와 남편이 됐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그쪽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손만 흔들고 손키스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가장 처절했었던 것은 여러분들 그 가족 가운데서 코비드 19 희생자가 되셨던 분들 희생자가 되고 나서도 장례 치르기조차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너무 공포스러웠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잊혀지고 물론 직접 그 일을 겪으신 분들께는 지금도 생생하시겠지만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오늘을 제가 그 동료의 외계인과 같은 95 여기 쇠도 딱 박혀 있는 징이 박혀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는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심정적인 것에서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외계인 같다. 사람들이 외계인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마스크 쓴 동료들을 보면서 외계인 같고 막 어색하고 생소하고 생경한 것, 생소하다기보다 그런 느낌은 없어졌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5월 11일이 되면은 끝난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2차 부스터샷을 접종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완전히 프리, 완전히 무료일 때 여러분들 그 5월 11일 이전에 조치를 취하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비상사태에서 해제한다고 하는데 대신에 지금 낙태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정할지를 검토 중이다. 오늘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낙태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뜻 그런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닌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무슨 공중보건 비상사태 하면은 이렇게 팬데믹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뭔가 막 재가 너무 많이 날아다닌다던가 또 홍수가 나서 위생이 그 지역에 굉장히 위험하다던가 그런 때 우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하는데 이 낙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거죠. 이게 행정부가 연방정부가 그런 것을 정하면 주정부에서 낙태를 보호한다고 할 때 이 행정부는 낙태를 지지하는 행정부니까는요.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비용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낙태약을 더 많이 쉽게 승인을 한다던가 쉽게 이제 사람들이 그 가질 수 있게 한다던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하비에르 바세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악시오스와 인터뷰하는 도중에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피임약은 뭐
보험으로 커버를 하는 것을 연방에서 보장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공공 비상사태, 오피오이드 사태 이런 것은 뭐 당연히 공공 비상사태 할 수 있는 건데 대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코비드처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낙태가 지금 불가능해진 주가 뭐 반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러면 피치 못해서 어떤 경우에는 산모의 건강이 너무 위험한데 그리고 정말 나는 저 남자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나를 겁탈한 남자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산모가 그 주에서는 아이를 낳아야지 되는데 다른 주로 가서 그런 그 비극적인 그 산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비극적인 인생의 역정을 피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경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방 정부에서 주 정부를 통해서 해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을 그 낙태에 관한 것을 비상사태로 선포하는가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은 법원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연방 그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연방 그 행정명령을 법원에서 그냥 확 그 무너뜨리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이 뭐 타이틀 42 같은 것은 있었지만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방 그 정부에서 낙태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을 돕는다 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효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뭐 멤피스라든가 몬트레이 파기라든가 이 내용은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잠시 뒤에 오늘 또 그 경제에 관한 뉴스 그리고 아주 테크놀로지에 관한 트렌드도 전해드려야지 되니까요. 미국인의 3분의 2는 그달 받는 봉급으로 정말 불안하게 간당간당하게가 표준어입니다. 근근히 간당간당하게 살아간답니다. 이게 늘어났어요. 점점.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늘어나서 1년 전보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930만 명이 늘어났답니다. 핀치 앤 랜딩 클럽이라고 이런 것을 그 조사하는 기구입니다. 3분의 2가요. 그달 받는 봉급으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으시지 하면서 왜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어투로 말을 했는가 하고 반성했습니다. 아무튼 3분의 2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5명 가운데 4명은 개인의 나의 그 지금 그 재정 상태가 경제 상태가 뭐 올해 1년 동안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좋은 분위기죠. 2022년 7월 달보다 7포인트나 올랐으니까 한 달에 1포인트씩 올랐나요? 그리고 5명 가운데 4명은 아무튼 1년 동안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나머지는 뭐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좋아질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돈을 적게 버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그 이유가 뭐죠 하면 인플레이션에 너무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경제도 지금 불확실하잖아. 날마다 뉴스 들으면 뭐 오늘의 미국에서도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고 하고 경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불확실성 때문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더 우선으로 두고요. 75%. 나머지는 뭐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페이체크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경제 불확실성을 더 걱정하십니다. 72%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62%.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다 걱정들 하시는 거죠. 4,000명을 대상으로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매출이 올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맥도날드도 막 재료값이 올라가니까 음식값을 올려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본인들이나 전문가 예상보다 오히려 4, 4분기에 59억 3천만 달러를 팔았답니다. 예상은 56억 8천만 달러였는데 주당 2달러 45센트. 그런데 주당 2달러 59센트 정도의 일을 한 거예요. 세계적인 매출도
1년 전보다 12.5%가 증가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메뉴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 이보다 더라는 것은 딱 식당에 앉아서 서비스, 풀 서비스를 받는 레스토랑보다 맥도날드이 싸죠. 맥도날드 요즘 비싸요.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더 비싸니까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수입을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도 뭐 특히 4, 4분기에 트래픽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확장을 한답니다. 지금 딱 그 새로운 레스토랑을 어디에다 문을 열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기업이 좋은 때도 많아요. 전반적으로 뭐 경제가 너무 어렵대. 어려운 것이 올 것이대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준비해야지 돼 하고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회사나 모든 큰 기업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은 절감해놨죠. 그런데 오히려 다른 비싼 곳이 비싸니까 맥도날드에 와서 밥을 먹으니까 이게 또 손님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딱 또 한 걸음 뛰어 올라가는. 그러니까 찾아보면 방법은 있는 것. 방법이 영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또 시간을 기다리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나오겠죠. 그런 일이 있고요. 파라마운트 글로벌. 파라마운트 하면 우린 영화사입니다. 예전에 영화가 처음 미국에서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이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파라마운트 회사가 그 스트리밍 서비스 그 쇼타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그 돈 내고 그 비디오 온 디맨드고요. 이 온 디맨드 서비스 파라마운트 플러스와 쇼타임을 합병을 한답니다. 이제 이 정도만 되면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안정적이야. 저 봐봐 뭐 넷플릭스 봐봐 막 이러고 또 애플 플러스 투자하는 것도 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합병을 하면은 쇼타임이 갖고 있던 컨텐츠 그리고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갖고 있던 컨텐츠가 합쳐지겠죠. 그래서 올해 말에 이름 자체도 파라마운트 플러스 with 쇼타임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서 사람들은 이제 뭐 오리지널 컨텐츠를 더 많이 보게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으면 또 하나 회사가 두 개가 합쳐지면 항상 뭐 인원 삭감 없다라고 예전에는 많이 말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말도 안 하지만 정리해고는 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탐 행스가 포레스트 검프가 언제 나왔던 영화든가요? 그때의 그 탐 행스인데 그때의 그 감독이 새로 Here 여기 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에서 탐 행스가 지금은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 그 탐 행스를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노화를 막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에 출연을. 이거 정말 한국에 예전에 뭐 30살 넘으면은 막 분장해서 할머니도 되고 막 전원일기에서 누구였었죠? 김수미 씨 그랬잖아요. 29살 때부터 할머니 역할 했다고 하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자 배우들의 경우는 그랬는데 이게 정말 새로운 세상인 겁니다. 그 로버트 조메키스 감독, 그 포레스트 검프의 그 감독이 만드는 건데 히어라는 영화가 커플, 부부와 여러 세대의 뭐 가족이 뭐 한 장소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 같은 것을 그린 영화라는 겁니다. 전에는 불가능했던 건데 탐 행스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젊은 배우를 나이 든 배우로 막 주름 깊게 패고 해서 분장을 할 수는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뭐 젊어 보이는 얼굴이면 영한 연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분명하게 젊어지는 그런 연기를 분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연기자는 그 연기를 하면은 되는데 인공지능으로 뭐가 있겠죠. 특수 효과라든가 뭐 나이를 줄이는 효과 뭐 해상도가 조금 높지 않을까요? 고해상도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쫙 요즘은 사진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영화에 출연을 한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나더 월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건강하시고요. 행복하게 이 세상을 오래오래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지 된다니까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자면 몬트레이 파크에서의 그 총격 사건에 그 본인도 스스로 숨지고만
72세의 차이니스 아메리칸, 그 사람은 좀 평소에 피해망상증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뭐 데이트하던 여성의 친척이 자신을 뭐 살해하려고 위협한다, 뭐 덫에 가두려고 한다, 증거 없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고요. 뭐 어디 리코스토어에 강도가 들었다, 뭐 이런 뭐 가짜 비슷한 뭐 증명되지 않은 보고 같은 것도 하고, 그 당시에 그런 그 경찰에 신고하고 할 때 총이 발견됐고 워낙에 그 총을 좋아했었던 사람 같고요. 이달 초에도 가족이 나를 뭐 독살하려고 한다 등등 뭐 그런 그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테네시 멤피스 케이스는 응급 요원들이 뭐 와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해서 결국은 3명 응급 요원도 29살 그 젊은 청년 운전자가 숨진 것에 대해서 해고를 당했고요. 소방국 정책 위반이랍니다. 자세히는 밝히지 않았어요. 괜히 가서도 아무 일 하지 않고 있고 출동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명 추가로 경관도 정직됐는데, 정직된 경관은 이번에는 그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5명들과 함께. 다만 이제 뭐 완전히 스턴트건을 하나를 갖고 있었던 그런 경관도 있었고, 그 비디오는요, 주먹질, 발길질, 곤봉, 그리고 바디캠, 경찰의 바디캠은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머리를 마구 쳤는데 그건 이제 거리에 전봇대에 있었던 그런 카메라로 돼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특수팀이 개입을 하게 됐는가? 정말 교통 그 난폭 운전이었다고 하는데 그 증거는 거기에는 없고, 그리고 끌어내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그렇게 저돌적이었는가? 처음부터 왜 그렇게 적개심을 갖고 있었지? 수갑을 채우고 5명의 경관이 총을 들고 무장을 하지 않은 29살, 그것도 스키니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더 스키니한 청년을 제압하는 것은 스타트부터 제압이었었죠. 그러나 이제 중간에 뭐죠? 그 테이저 총 같은 거 쏘고 하니까 막 도망치다가 잡혀서 엄청 당하는데, 완전히 처음부터 건장한 특수기동대들이 잡고 나서도,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비폭력적이고 했을까? 반항적이라고 했는데 반항하는 흔적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진압하고 수갑을 채운 채 무슨 경찰이 아니라 갱이 돌려가면서 때리듯이 경찰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한 답이 조금 나와야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인간성이 조금 없었다. 그리고 경관도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아무튼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그 멤피스 그 사건에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주일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 탱크들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전투기를 받지 못했잖아요. 굉장히 필요한 이런 시점에. 그런데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가 그냥 멈출까? 저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쭉 보면. 그리고 미국도 지금은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 강한 무기 헤비 탱크까지 갈 때까지 처음에는 전부 주지 않는다고 하다가 줬었던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 시간이 걸려도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F-16 전투기는 줄 것인가 하고 어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no 하고 아주 그 간단히 답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얘기하기는 지금까지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고 27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더 보낸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영공이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겁니다. 지상에서 가장 강한 헤비 탱크까지 보냈는데 그렇죠. 지상에서. 이제는 하늘에서, 영공이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인 것이고 젤렌스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청하리라고 믿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